여러분들도 힘들고 막상 그게 땄을 때 실무자들한테 어필이 되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얼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저번에 찍었던 대기업 연봉 구조 관련된 영상이 저로선 대박이 터져줘서 너무 초라하긴 한데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도 꽤 도움이 되시고 대기업 연봉 구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대기업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하게 돈을 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이 많이 되셨던 것 같고요.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취업 이직 자격증을 어떻게 따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나 이거는 대학생분들은 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직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약간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어떻게 할지를 제가 한번 오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저도 사실 이직할 때도 이 생각을 잘 못했었고 취업할 때도 이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컨설팅을 수백 분을 해드리면서 좀 약간 체계화된 전략을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무료로 풀어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좀 막연하게 이것 따면 좋겠지 해가지고 막 이거저거 막 자격증을 다 따놓으면 도움이 막상 할 때 안 돼요. 그 취업할 때나 이직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전략에 따라서 자격증을 따고 그걸 들이대면서 나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산업군을 먼저 정해야 돼요.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산업군을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제가 사실 돈 좀 된다는 산업군을 모르고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중고 신입이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 경력을 갖다 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거를 감안을 하고서라도 좀 괜찮은 직군으로 계속 이직을 했지만 이 산업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산업군이 돈을 잘 벌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는 지금 이게 2021년 산업전망 기상도인데 삼성 KPMG에서 한 거예요. 은행 뭐 일부 부정적이고 증권 일부 긍정적이고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은 묶으면 금융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걸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은행권을 준비하시는 분하고 증권을 준비하시는 분하고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내가 은행을 이것만 보고 나 은행은 일부 부정적이니까 안 가야겠다. 근데 2021년이에요 이거는. 은행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망할 수가 없는 비즈니스거든요. 아예 진짜 엄청나게 부정을 저질렀거나 아니면은 대박 큰 사고를 누군가 쳐서 망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은행은 필수적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사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망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은행권은 연봉이 꽤나 높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의 그 삶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네, 영업 압박도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산업을 보시고 이런 것만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하고 돈을 어디가 제일 많이 줄 것인지 내 역량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는 게 좋겠다. 뭐 예를 들면 난 약대를 나왔는데 약사 자격증이 있지만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어. 그럼 이쪽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명확하게 뭔가 정해진 거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기계과를 나왔는데 기계과면은 건설에서도 필요하고 항공에서도 필요하고 통신방송에서도 필요하고 뭐 자동차, 철강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산업군이 제일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군이 앞으로 얼마나 잘 나갈지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기업 연봉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이유도 보너스 비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야지 어쨌든 우리도 회사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돈 내놓으라고. 근데 장사가 막 계속 까져. 막 계속 박살이 나고 있어. 이런 산업군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신입으로 입사했던 그런 회사처럼 계속 내 연봉은 제자리 걸음 아니면 살짝씩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군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반도체를 내가 선택을 했어. 반도체 제일 잘 나갈 것 같아. 우리나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에다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반도체를 선택을 하면 두 가지 옵션 정도가 크게 나옵니다. 물론 반도체 주변 산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뭐 장비업체, 소재업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느 쪽이 맞을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천에 살아. 그럼 솔직히 나 같으면 SK 하이닉스를 일단 최우선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출퇴근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공고를 찾아보는 겁니다. 관련 공고를 찾아봐요. 이거는 사실은 작년 것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작년 거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신입인 경우에 만약에 경력이다. 경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경력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레고에서 요만한 요렇게 생긴 거를 찾는 게 경력이고요. 신입은 요거 다 뽑아요. 요걸 다 뽑아서 신입은 어떻게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입은 테트리스에서 이렇게 텅 비어있는 상태고 경력은 뭐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뭐가 하나가 딱 부족한 거야. 이거를 뽑는 거거든. 그 얘기는 경력은 공고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경력직이 필요한 조직에서 계속 바꿔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신입은 거의 변하지 않죠. 거의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살짝씩 변하거나.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입 공고가 안 났다고 하더라도 작년 공고를 보면 됩니다. 신입은. 그래서 작년 공고를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하이닉스 예전에 떴던 윤리경영 관련된 공고인데 경력상 무관으로 나와 있죠. 외국어 능력 뭐라고 돼 있어요? 중국어 능통자. 근데 능통자라고 내가 얘기하면 누가 믿어? 그래서 여기에 딱 박아놨죠. HSK 6급 이상 보유자. 이게 뭐냐면 필수 자격증이에요. 여기에다가 자격 요건에다가 딱 이걸 썼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HSK 6급보다 떨어지는 친구다. 그냥 서류에서 잘라요. 이 필수 자격증에 대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필수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얄짤없는 거예요. 그거는 넣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이다. 이러면 이걸 준비를 해야겠죠. HSK 6급 이상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뭐 식품영양학과를 나왔다. 이거는 이제 식품영양 관련된 공고를 제가 가져왔는데 우대 조건이 여기 나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안전관리 쪽에 공조 냉동 기계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필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냉동기계 기능사나 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이거 없으면 그냥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기능사 자격증 보유하면 우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대기업 공고거든요. 내가 만약에 진짜 이 회사에 진짜 너무 가고 싶다고 하면 딱 여기에 정해져 있는 거야. 이 자격증 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뀔까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바뀌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식품 관련 기업에서 당연히 냉장고를 쓸 거고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안전관리 물리 쪽에서 이런 능력자들을 필요로 하는 건데 당연히 다음에도 비슷한 공고가 뜰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이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별거 아닌 거를 방향을 잡고 내가 그 방향을 알고 그 자격증을 따면서 가는 거하고 이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이것도 따볼까 저것도 따볼까 이것도 따볼까 이렇게 되면요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제가 컨설팅하면서 많이 보긴 했는데 이 자격증란에 그거를 막 중구난방으로 써놓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이 관련된 자격증을 찾으라는 거야? 이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러니까 필수 자격증하고 우대 자격증을 명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반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필수 자격증 제일 먼저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우대 자격증 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내가 예를 들면 오피스를 많이 쓸 것 같은데 MS 오피스를 그러면은 MS 오피스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따보고 저것도 따보고 막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막상 그게 땄을 때 실무자들한테 어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면 되는지 방법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별거 아닌 원칙이지만 이 원칙을 지키셔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원하시는 회사에 붙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